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011년도 세금 보고를 2022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2021 세금 보고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가 아니고 항상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는 2021년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에 더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저희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크게 무엇이 2021년 세금 보고 할 때 내가 꼭 확인하고 유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보고 마감일이, 그러니까 세금 보고 마감일이 보통 이제 4월 15일입니다. 그러나 2021년은 그 노예 해방일, 워싱턴 DC가 그러니까 페더럴 할리데이로 선정한 노예 해방일이 4월 15일에 떨어지고, 그럼 4월 16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세러데이가 되기 때문에 4월 18일 날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5월 15일, 7월 15일 이렇게 쭉 연기가 됐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에서 4월 18일을 세금 보고 마감일로 결정했습니다. 세금 보고는 그러면 언제 시작하느냐? 현재 예정은 1월 24일 아니면 31일 그 주간에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월 31일 정도, 말일 정도에 이제 이파일이나 세금 보고를 접수를 시작한다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좀 신경 쓰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중에서 먼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 매년 세금 보고할 때 1인당 3,000불에서 3,600불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세금 텍스 크레딧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2021년 동안에 이렇게 미리 300불씩 이렇게 해서 미리 그 크레딧을 페이를 해 줬습니다.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IRS의 실수로 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세금 보고 할 때 결국은 받으신 분은 그만큼 적게 혜택을 보실 거고, 못 받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받으신 분들은 꼭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1월 말까지 국세청 편지 6419를 메일 아웃해서 각자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국세청 양식 6,419를 받으시면은 세금 보고하실 때 꼭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으신 금액의 그 혜택만큼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2020년 베이스로는 분명히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됐는데 2021년 세금 보고에 내 소득이 높아졌다든가 자녀가 17세 이상 돼서 빠졌다든가 이랬을 때 받은 혜택을 거꾸로 내놔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하기도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400불, 이제 2021년 거는 1,400불을 받았죠. 그 3차 그 돈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걸로 된 겁니다. 소득도 아니고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못 받으신 분들은 2021년 이번에 세금 보고에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베이스로 해갖고 2021년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 사이에 계속 이렇게 스티뮬러스 책이 이제 3차가 시작이 됐는데, 2020년 소득이 높았다든가 너무 많아서 해당이 안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2021년 베이스 지금 세금 보고하시는 그 금액으로 자격이 되면은 다시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하실 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2020년에 1차, 2차 그러니까 21년 말고 전전년에 이 1차, 2차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21년 세금 보고에 나 못 받았다고 클레임하시면 안 되고 2020년 세금 보고를 수정 보고하거나 세금 보고를 안 했던 분들은 다시 새롭게 2020년 세금 보고로 클레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6475, 6475의 편지 확인서죠. 당신이 스티뮬러스 책을 2021년에 얼마 받았다는 확인서 편지가 옵니다. 그것을 꼭 지참하셔서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텍스 보고를 준비하실 때 자료로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그 헌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2020년하고 현재 보통 그 헌금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목공제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항목공제로 들어가서 내가 그 항목공제에서 부동산 텍스, 집모기지 이자, 헌금, 뭐 도네이션 같은 거 다 더해서 뭐 스탠다드 디덕션 기본 공제보다 높으면 베네핏이 있는 거고 낮으면 그냥 잊어먹고 스탠다드 디덕션이 공제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부부가 공동일 경우는 600불, 혼자 싱글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은 300불까지는 그냥 항목 공제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일반 소득에서 300불을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 크레딧, 디펜던트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13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두 부부가 일을 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이제 두 부부가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디 애프터 스쿨이라든가 뭐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레딧이 한 아이당 4,000불, 두 아이까지 8,000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어집니다. 올해 또 특이한 사항은 실직보험입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 하실 때는 실직보험이 소득에서 공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수입으로 간주돼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방정부입니다. 주정부에서는 그 주마다 과세 대상으로 넣는 주가 있고 과세 대상으로 안 되는 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을 연방정부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비과세가 되는 그런 이제 주정부마다의 또 다른 혜택이 그 주정부의 세법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제 하는데 내가 고용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가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자료가 영 부족해요. 그래서 세금 보고하기가 힘들다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 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트랜스크립이라고 있습니다. 국세청 양식 4506T로 이제 신청하는 건데 이 트랜스크립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웨이지 앤드 인컴 트랜스크립이라고 해서 내가 이자 받은 거, W2 폼 했던 거 모든 자료를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줍니다. 여러분한테 자료를 쉐어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서 국세청에서 4506T로 트랜스크립을 신청해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자료가 완전히 다 국세청에서 내가 세금 보고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업데이트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7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고용주, 여러분의 직장의 고용주가 W2 폼을 여러분한테 보내지만 또 국세청에도 보냅니다. 또 여러분의 그 금융기관에서도 이자나 주식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보고 자료들 보내는 그 리포트하는 기관에서 다 여러분한테 하나 보내지만 또 그 인포메이션을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그걸 국세청에서 업데이트, 여러분의 소셜 넘버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월이 됩니다. 그럼 세금 보고는 4월 18일까지고 나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연기원을 내시고 익스텐션을 하셔서 10월 17일까지입니다. 올해는 하셔서 7월이나 8월에 여러분이 트랜스크립을 신청하면 여러분에 대한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금 보고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4506T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